네, 정말 아슬아슬하게 강보합을 유지하고 있는 양시장입니다. 수급이 조금 더 강하게 들어와 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연기금을 필두로 한 기관의 매수가 코스피 쪽으로 조금 더 쏠리다 보니 코스닥의 상승이 미약한 상황. 오늘 마무리는 어떻게 할지 두 분과 함께 마감이 산다 종목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기동현 대표, 변영인 대표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내내 시장이 좀 지루했어요. 뭔가 수익이 날 만한 급등 종목들은 많은데 내가 갖고 있지 않은 테마주들이 대다수여서 참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새로운 두 가지 종목을 마감에 매수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기동현 대표가 딱 지난주 이 시간에 소개했던 큐브엔터가 네. 와, 지금 27% 넘는 수익이 났어요. 그래요? 네. 엔터주들이 사실 오히려 이번 한 주 동안 주춤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JYP 렌터라던가 SM의 경우에는 고점에서 살짝 쉬어갔는데 네. 큐브엔터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랐네요. 네, 그동안 워낙 큐브엔터가 다른 이제 엔터 4사에 비해서 많이 소외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키 맞추기가 나오는 모습이었고 거기에 따라서 시세 분출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실적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큐브엔터 안에 이렇다 할 강력한 IP를 가진 아이돌이 최근까지는 없었는데 이 여자 아이들이 큐브엔터를 사실상 거의 먹여 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도 모멘텀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 쪽에 이제 왕이 뮤직과도 재계약이 되게 된다면 훨씬 더 경쟁력 있는 금액으로 재계약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K-팝 시장 전체 자체가 이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사실상 아직은 4%에 불과하지만 국내 이제 엔터 4사, 5사, 큐브까지 포함을 해서 IP 사업으로 레버리지를 확실히 좀 극대화하는 모습들이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고 조정 시에는 아직도 조금 매수 관점에서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 시 매수가 안 그래도 그걸 여쭤보려고 했어요. 네. 지난 거래량 오늘 큐브엔터가 좀 다소 크게 밀리고 있잖아요. 네. 현 구간에도 6% 넘게 하락하고 있는데 수익 실현 안 하고 더 사십니까? 23,000원 위로는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아 보이고 업종 펄어 봤을 때도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상당히 이 저평가 매력도에 들어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대면 크게 좀 두려워하지 않고 좀 추가 매수해봐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킹카라고 했던 그 키워드가 떠오르네요. 네. 그죠? 네, 그렇게 기억에 남았는데 큐브엔터 공략 아주 잘 됐습니다. 한 주 동안 30% 가까운 수익을 실현하기도 했고요. 그 외에 오늘 저희가 매수할 종목은 무엇인지 두 분의 마감이 산다 종목 기대하며 열어보겠습니다. 보실게요. 변영인 대표, 기동현 대표의 오늘의 종목은 두산테스나와 한세실업인데 지난번에도 솔브레인을 이야기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약간 반도체 쪽으로 지금 방향을 트신 겁니까? 예, 반도체가 사실은 우리가 조금 지금 사기에는 다소 조금 급등한 이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살짝 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좀 조정을 좀 기다리자니 굉장히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 최근 2년간의 주가 추이를 우리가 좀 판단해 봤을 때는 다름 아닌 이제 업황 부분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두산 테스나입니다.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사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전체 매출 포지션이 웨이퍼 테스트 부분 92.3%, 패키 테스트 부분이 7.7%인데요. 이게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이 시스템 반도체 전문적으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다품종, 그다음에 소량 생산이 좀 가능하다는 이점이 좀 있지만 반대로 경기 변동의 어떤 민감성 때문에 오히려 업황 악화에 대한 어떤 피해도 큰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이 회사 최근 매출액의 83%가 수출 비중으로 좀 구성되어 있는데 최근에 강달러 기조가 좀 유지되면서 외화 환산 이익이 좀 반영되면서 실적 부분도 굉장히 좀 좋게 개선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최근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4%가 좀 증가됐는데 최근에 이 설비 투자, 장비 투자를 좀 단행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인식됨에 따라서 영업이익은 52% 좀 감소됐습니다. 즉 장사를 잘못해서 손익이 좀 감소된 것이 아니라 투자 비용이 인식됨에 따라서 이 손익이 좀 감소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차이는 좀 있다. 오히려 2분기 그리고 3분기 기점에서는 오히려 실적 관점 추이를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좀 좋겠다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반도체 업황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3개년간 매출액이 좀 지속적으로 좀 증가되고 있는 포인트가 있고요. 한 가지 또 체크 포인트가 올해 7월과 내년 2월에 삼성전자의 이 신규 이 모바일 폰의 어떤 출시는 테스트 장비 어떤 수율이 조금 더 증가될 수 있는 부분, 하반기에 공장 가동률이 크게 좀 증가될 수 있다. 이게 실적으로 좀 기인이 된다면 충분히 외형같이 좀 반영되지 않을까 전망을 해봤습니다. 가격 전략은 매수가 36,000원에서 38,500원 구간,
목표가는 47,000원, 이탈가는 33,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두산테스나의 목표 주가 47,000원, 손절가 33,000원 제시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엔비디아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살짝 조정이 나오면서 괜히 국내 반도체주들도 좀 쉬어가는 거 아니냐. SK하이닉스가 고점 대비 살짝 내려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 지금 포트 안에 반도체주를 채울 때인가요? 그렇죠. 저는 모아가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 봅니다. 왜냐하면 주가의 선행적 관점에서 선반영된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면 6개월 단위로 선반영을 한다. 그런데 아직 업황이나 실적 개선 부분이 좀 미비했다. 그런데 두산테스나의 경우에는 업황 피해에 따른 어떤 인식, 주가 반영은 다 됐어요. 주가는 조정을 충분히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비교적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다. 저는 이 회사의 외형가치 확장 부분은 이 투자랑 좀 우리가 좀 연결해서 볼 수 있는데 대규모 양산 캐파 증가를 위한 투자가 좀 단행된 만큼 2024년도 이후에는 충분한 외형가치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전망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뚝심 있게 계속 가져가겠다. 네. 사실 소개를 안 드렸지만 솔브레인도 한 2주 전에 매수해서 10% 넘는 수익이 났었는데 네. 큐브엔터에 밀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무겁게 갈 수밖에 없는 업종이에요. 반도체가 아직은 2분기까지는 실적 추이 관점에서 좀 저점 구간을 좀 지나야 되는 어떤 이점들도 있는데 네. 3분기 기대감까지, 즉 실적의 어떤 업황 회복 기대감들이 3분기 이후이기 때문에 저는 6월, 7월 이후에는 충분히 좀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 약간의 씁쓸한 모습을 살짝 봤는데 기대합니다. 두산테스나였고요. 이번엔 기룡현 대표의 종목이에요. 한세실업을 네. 의류주잖아요. 네. 지금 구간 봐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최근에 조금 소외되어 있던 종목들에서 조금 종목 추천주를 좀 많이 드리고 있는데 한세실업 지금 계속 컨센서스도 워낙 안 좋았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어떤 의류 OEM, ODM 글로벌 기업들이 사실상 미국의 그 의류 경기에 상당히 민감했기 때문에 작년도 한 해 내내 이제 미국의 의류 수요가 상당히 둔화가 되어 있었고 여기에 따라서 23년도 1분기 실적은 사실상 어느 정도 다 예견했던 것처럼 맥을 좀 못 추는 모습이었어요. 1분기 매출액 봤을 때도 29.3% 마이너스가 났고 영업이익도 아직 마이너스입니다. 순이익 단계에서도 마이너스 23.5%예요. 근데 워낙 컨센 자체가 낮았었기 때문에 컨센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은 79.4%나 상승을 했습니다. 비용 통제가 좀 좋았고요. 환율이 좀 우호적으로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지금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마진율로 보면 역대급 마진이거든요. 이런 체력을 가지고 앞으로 시장에서 이 재고 사이클, 그러니까 추가적인 어떤 수주 사이클이 도래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이런 어떤 타이밍에서 목전에서 좀 이 종목을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미국 쪽 시장을 보시면 주요 고객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나이키 있고요. 랄프로렐이라든지 뭐 타겟, 뭐 이런 갭 같은 의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어떤 재고 증감률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나이키는 지금 20%대 상승률에서 15.6%로 재고 증감률이 둔화가 되고 있고 갭이라든지 콜스는 이미 마이너스 대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재고를 다시 축적해야 되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OEM, ODM 기업들이 상승 사이클을 볼 수 있는 초입에 진입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기저가 낮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실적은 하반기에서 본격적으로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가부터 18,680원 위로 매수가 가능해 보이고 목표가는 24,000원이고요. 손절가 15,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세실업 목표 주가 24,000원, 손절가 15,500원 제시했습니다. 최근 소외받았던 종목 안에서 하나씩 공략주를 발굴하고 있는데 이번엔 한세실업이었고요. 현재 코스피는 2,586.99포인트를 코스닥은 875.7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이 동쇼가 구간에서 오늘의 특징주 하나오션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최근 조선주들의 열풍이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그 안에서 사명을 바꾼 하나오션이 거의 대장 역할을 했는데 오늘 시가는 거의 6% 가깝게 넘게 급락하면서 시작이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7거래 만에 주춤하나 했더니 다시 또 장중에 이 하나오션을 매수하고 있어요. 거의 다 낙폭을 만회한 상황. 쉬어가는 건지 아니면 다시 갈 것인지 변영현 대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일단 단기 어떤 급등 요인이 좀 있었다. 지금 이 조선업 슈퍼사이클의 어떤 기대감들이 좀 선반영되었는데 네. 아직 실적이 회복된 것은 아니거든요. 1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15.6%가 좀 증가됐지만 아직도 영업 손실을 좀 기록하고 있다. 아직 턴어라운드에 성공하지는 못했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업황 회복 기대감 그리고 수주장의 어떤 증가 부분은
기대감으로 좀 작용되면서 지금 일봉 저점 17,250원 대비 거의 뭐 2배 이상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일단 좀 쉬었다가 하는 것이 저는 좀 맞지 않겠는가라고 좀 판단을 해봤어요. 2분기 실적 턴 어라운드 기대감은 지금 선반영됐지만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바로 숫자다.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낙폭을 다 줄여서 하나오션 장중에 샀어야 되는 거 아닌가 후회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텐데요. 아직 급등했다는 피로감 남아있기 때문에 매수 기회는 아닌 것 같다라고 변영현 대표 정리했고요. 반대로 최근 급등했다가 하나오션처럼 오늘 낙폭을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급락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볼게요. 현재 31만 4,500원까지 내려와 있고요. 오늘까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추가 급락 나오며 12% 넘는 낙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의 그 재상장 그리고 거래 재개 그에 따른 매수는 이미 끝이 난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기동현 대표? 네, 이미 외국인과 기관 수급 상황도 조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 오늘 나가고 있고 기관도 최근 들어서 계속 팔고 있는 모습들 수급 상황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합산 후의 시가총액을 봤을 때 이미 인적 분할점 기업 가치의 3배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당연히 어떤 조정은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추가 상승 여력은 그만큼 좀 제한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어떤 기대감, 성장성들을 먹고 조금 갈 수가 있는 건데 이미 작년부터 이제 도요타가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하겠다라고 했어도 아직도 지금 못 만들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과연 이수화학이라든지 지금 케미칼 쪽에서도 참 나올 수 있을까라는 어떤 우려감도 있는 거고 전고체 배터리 보시면요. 기존에 쓰고 있었던 그 배터리의 비용 자체도 4배 이상이 들기 때문에 상용화까지는 아직 좀 거리가 멀어 보이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괴리감에 따라서 좀 조정은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하락이 전환됐기 때문에 하락세가 당분간은 좀 지속될 수 있다. 현재 구간에서는 조심해보자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세 번째, T-로보틱스 볼게요. 오늘 몇몇 로봇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데 T-로보틱스는 18,780원에서 13%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400억 원의 신주인수권 부사채가 발행이 됐는데 사실 장중에 20%까지 올라서 상한가 가나 했는데 힘은 부족했어요. 오늘 이 뉴스와 T-로보틱스의 전망, 변영현 대표가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일단 6월 21일 신주 이수코브 사채 발행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BW인데요. 지금 회사는 120억 원의 시설 자금 그리고 280억 원의 운영 자금 확보를 위해서 신주 인수권부 자체 발행을 결정했다. 그런데 자금 조달이 단기 호재로 좀 이식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인 측면을 좀 보면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 즉 회사의 외형 확장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전체 이 표면 이자율은 제로, 만기 이자율이 1%입니다. 통상적인 사채 발행의 어떤 만기는 3년인데 근본 T 로보틱스의 어떤 발행 요건은 5년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이자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숨은 함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6월 20날 회사 전환 청구권 행사가 있었는데 2% 발행 주식의 2%에 해당되는 신주가 7월 7일에 시장에 풀린다는 관점에서 저는 주가 가치 희석 요인은 우리가 조금 리스크하게 좀 대응할 필요가 좀 있지 않겠는가라고 전망을 좀 해봤고요. 일단 뭐 BW 발행 자체가 단기의 회사 자금의 어떤 조달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1년 이후에 주가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좀 따라오지 못한다면 상환 의무가 좀 발생되는 부채이기 때문에 이 점도 우리가 꼭 염두에서 체크해야겠습니다. 네, T-로보틱스 상한가 갈까? 아니요, X 드렸습니다. 좀 아쉬운 주가 흐름이긴 한데요. 이 종목 다시 한번 봤고요. 마지막으로 하이브를 볼게요. 하이브도 다시 또 주가 상승 속에 30만 원 위로 올랐습니다. 30만 7천 원.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뉴진스가 컴백을 하는데 이번 앨범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 이를 갈고 나왔다라고 하는데 하이브가 이 뉴진스의 열풍을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거든요. BTS의 그 공백을 뉴진스가 다 뒤엎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대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하이브 기대해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기동현 대표? 네, 개인적으로 뉴진스를 가장 아이돌 중에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기대감도 상당히 크고요. 네. 기관 수급 상황을 보세요. 한 10거래일 이상 정말 무섭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주가가 상당히 좋은 모습 계속 가져가고 있고 뭐 이유는 탄탄해요. 2분기에도 BTS 슈가의 월드 투어가 있고 투바투도 월드 투어를 기다리고 있고 뭐 세븐
아젠틴, 르세라핌, 엔하이픈 컴백까지 보면 매출은 6,700억대를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999억 원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치가 경신이 전망이 된다라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지금 예전에는 이제 여성들은 보이그룹을 좋아하고 남성들은 이제 또 걸그룹으로 조금 치중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여성의 팬덤들도 걸그룹을 소비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들이 블랙핑크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뉴진스라든지 여러 이제 IP가 강한 걸그룹들이 성공하게 되는 어떤 이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만큼 걸그룹들 안에서 IP를 통한 레버리지 수익이 국내 K-팝 엔터들이 조금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장기적인 어떤 수익성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이브 안에는 그 위버스 플랫폼이 있잖아요. 여기 안에서 뭐 앨범이라든지 굿즈 뭐 이런 판매 수익까지도 좀 더 볼 수가 있고 이 안에 하이브 아티스트 말고도 여타 글로벌 아티스트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이용자 수 MAU 기준으로 해서 2,700만 명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도 충분히 들어가도 괜찮겠다. 장기적인 성장성 좋게 보고 있습니다. 큐브엔터랑 하나 꼽아야 되면 못 꼽으실 거예요.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 네. 반반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반 남자. 네. 아, 뉴진스 포기 못한다. 알겠습니다. 하이브 5 받았고요. 반면에 현 구간 또 하락하고 있는 CJ CGV 보겠습니다. 어제 유상증자로 인해서 급락을 피할 수가 없었고요. 오늘 오전장에도 역시나 좀 부침을 겪다가 낙폭을 줄이는가 했는데 8% 넘는 하락으로 마감이 예상됩니다. 1,500원까지 내려와 있는 CJ CGV 변영애 대표, 당분간 이 CJ CGV의 주가 상승은 좀 어려울까요? 일단 뭐 굉장히 좀 걱정이 좀 많이 될 것 같은 종목입니다. 지금 2거래일간 한 29%에서 30%까지 좀 하락을 좀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하락의 원인 왜 이렇게 좀 주가가 이틀 연속 좀 빠지게 되었는가를 좀 분석해 봐야겠습니다. 먼저 국내 멀티플렉스 극장 시장 점유율이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1분기 실적은 매출액 76.3%가 좀 증가되면서 엔더믹 특수 효과를 좀 봤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영업 손실 기조를 좀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난해에 비해서 이 영업 손실의 폭을 좀 감소시켰지만 아직도 적자를 좀 지속되고 있다. 자, 이 우려감들이 좀 굉장히 실적 기조에서 어떤 1분기 실적의 어떤 주가 하락의 어떤 빌미로 좀 작용했었는데 최근에 전체 7,630원에 해당되는 전체 5,700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실권주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좀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처럼 회사에 자금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1년 후에 주식이 유통되는 관점보다는 즉시 상장 일정이 좀 진행되면서 수일 안에 사실상 이 막대한 신주가 유통이 된다면 지금 현재 주가 가치 희석이 좀 불가피하다는 어떤 관점에서 주가의 하락의 어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거래를 연속한 지금 30%대 주가 하락을 좀 하고 있었지만 너무 지나친 하락폭이다. 지금 일단 2분기 실적 기조에서는 5월 황금 연휴 그리고 6월에 어떤 실적 기조 보면 범죄도시 3에 양화 실적 기조를 우리가 좀 참고해 본다면 저는 실적 추이 관점에서 좀 보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해 봤습니다. 네, 우려가 좀 큰 종목이죠. CJ CGV 오늘까지도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